2026년 1월 22일 코스피 지수 출범 46년 만에 드디어 코스피 5천을 달성했습니다. 코스피 4천 달성한 게 3개월 전인데 딱 87일 만에 5천을 달성하게 되었네요. 이진영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 이진영 정부도 자신의 임기 동안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5천 달성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기쁨도 잠시, 코스피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탓일까요? 한쪽에서는 이진영 대통령의 정책이 통했다는 시선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영향으로 반사적으로 오른 거라는 등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급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할까요? 코스피 5천 달성 이유를 딱 이것 때문이다 로 단정짓긴 어렵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가 오른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그동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왜 상승하기 어려웠으며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박스권에 머물며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박스피는 코스피 지수가 2010년부터 1700에서 2200까지 500포인트 범주 안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할 뿐 10년 이상 그렇다 할 상승이 없었단 걸 뜻합니다. 코스피가 상승이 어려웠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배 구조 및 주주 환원 문제로 꼽힙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주식수 자체를 줄여 주가를 올리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잘하지 않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은 코스피였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빅테크 기업처럼 투자가 많이 필요한 회사 외에는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분야 상관없이 회사의 수익이 나면 이를 회사 내부 자금으로 쌓아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세금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문 CEO가 아닌 재벌가에서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배당과 직위를 대무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국의 높은 배당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회사 가치를 낮게 유지하거나 내부 유보금을 늘리는 것이 유리했었죠. 실제로 삼성전자 전 회장이었던 이공희 회장님의 별세 후 상속세는 약 12조 원이었고 5년간 분할 납부로 작년 4월에서나 상속세가 전부 납부되었습니다.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최대 주주 할증 20%가 더해져 60% 수준이었죠. 이 상속세는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대가 오면 절세 차원에서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불신했던 이유는 바로 물적 분할 및 중복 상장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유망한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따로 상장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물적 분할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 회사의 주주들은 핵심 사업 가치를 잃게 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망한 사업부를 떼어내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에게 다시 투자를 받아 해당 사업부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모기업의 주주들에겐 반가울 리 없었죠. 이 외에도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나 핵 문제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자동차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내수 시장이 줄고 성장 잠재력이 낮아 그동안 한국의 주식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낮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붐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대만의 TMSC,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등 자동차 및 로봇 등 피지컬 AI 관련 업종의 주식들도 실적과 주가가 매우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월 5만원대이던 주가가 15만원으로 약 3배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2025년 1월 20만원대에서 76만원이 되는 등
약 3.5배 넘게 상승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원래도 코스피 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두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코스피 시장의 약 38%를 차지할 만큼 코스피 지수는 위 두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몇몇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의존되어 있는 현황은 별로 좋지 못하지만 코스피 5천 달성에는 분명 두 기업의 호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등 한국인의 90%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규제 지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이 어렵도록 DSR을 강화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낮췄고 특히 다주택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의무법이나 세입자법을 강화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세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초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부동산을 가격을 낮췄는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 확실한 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보다는 코스피, 즉 자본시장으로 가계자산 이동을 유도해 오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대출은 줄어들고 코스피로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한국의 기준금리도 약 7개월간 2.5%로 낮게 유지되어 예금에 목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증권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부동산, 예금에서 점점 증권 계좌로 옮겨갔고 2025년 12월 한 달 동안만 해도 투자자 예수금이 약 10조 원, CMA 잔액은 약 2조 원 등 주식시장 관련 자금으로 약 12조 원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가 3천을 넘어 4천, 5천을 달성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2025년 10월, 2월 신규 계좌가 전월 대비 38%나 급증하며 주식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규제, 낮은 금리 유지, 코스피 가파른 상승에서 오는 포모 현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주식에 대한 높아진 수요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죠. 다음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 관련 상법 개정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 소개에 앞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등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 관점에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상황을 중도의 입장에서 해석 및 소개드리고 싶고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 정치적인 목적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코스피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상황에 있던 이유 중에 주주 환원의 부족, 지배구조, 물적 분할 문제 등을 설명드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코스피가 상승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법 개정 및 주주 친화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상법 개정의 주사안은 주주의 권리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으나 이제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카카오와 같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시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소액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응하게 되었죠. 소액 주주들의 권리 외에 소득 강화도 진행했는데요.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주들에게는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배당 소득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주주보호 및 배당 강화로 장기 투자에 내력이 없던 코스피 시장을 제도적인 신뢰를 높여 개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식을 조금 올랐다고 바로 팔아치우는 게 아닌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있어 힘을 약화시키고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DEA가 생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스피의 상승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른 건 맞지만 그 상승의 일부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환율의 영향도 있을 거니까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원화를 기준으로 구매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쉽게 말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약 110이었던 달러 인덱스는 98로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화, 프랑 등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를 파악한 지수입니다. 보통 100보다 낮으면 달러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며 현재는 98로 달러의 가치가 낮은 상황이죠. 보통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며 환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도 1,400원대 후반을 유지하며 고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의 가치는 2배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환율의 수치만 보고 판단하겠지만 환율을 볼 때는 항상 달러 인덱스 가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달러의 가치도 1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환율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살 때 원화로 같은 가격이어도 더 싸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즉, 코스피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의 일부는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5천 달성에 영향을 준 큰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라는 46년 만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데에는 글로벌 AI 강세, 돈의 이동, 정부의 정책, 원화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맞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5천 시대는 열렸고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 다시 하락하게 될까요? 우선 지수가 6천이 될지 다시 4천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을 분석하고 어느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에 베팅하는 건 가능하죠.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상승과 하락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 앞으로도 쭉 상승할 거라는 의견의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비슷한 이익을 내는 미국 기업에 비해 한국 주식은 여전히 쌉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00조에 근접한 실적을 보여줬고 2026년에는 더 높은 실적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5천 달성이 주는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고 관련 영상이 확산되면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가계자산의 75에서 80%는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여지가 남아있죠. 현재의 코스피가 고점이며 버블이라는 시선에 대한 근거로는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버블이 가장 주 의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AI 관련 기업들이 통나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주제로 그 근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코스피 상승에 벼락 거지가 되면 어쩌지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 ETF, 코스피 등 ETF를 꾸준히 사는 적립식 안정형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적립식 ETF의 힘과 ETF 종목 추천과 함께 돌아올 테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